7,882세대, 올해 4월 강원도 미분양 아파트 물량입니다. 경남은 13,476세대가 분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북도 8,060세대, 충남은 6,413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52,596세대로 수도권보다 약 5.5배 많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도 수도권은 6곳인데 지방은 34곳에 달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감소가 더뎌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준공 후 분양이 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은 전국 18,763세대였는데 수도권은 139세대 증가한 반면 지방은 286세대 늘었습니다. 지방 중에선 대구와 강원의 악성 미분양이 각각 124.5%, 37.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방 쪽에 경남이라든지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만 세대가 넘은 미분양 물량들도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 쪽 분양 시장 상태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지방 쪽에 좀 공급이 좀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기반 산업들, 특히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기반 산업들이 좀 위축이 되면서 기업 활동들이 좀 위축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택 구매 수요로까지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공급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좀 안 됐고 그런 것들이 지금 주택 구매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분양은 지방 중소건설사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사비는 이미 썼는데 분양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은행 대출을 갚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부도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지방 건설사인 흥한건설은 현금 유동성 위기에 몰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전북 전주를 근거지로 둔 성우건설도 미분양 때문에 지난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총 8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으며 이 중 7곳이 수도권의 건설사입니다. 건설사들이 이제 무리한 공급 정책에 따라서 2015년부터 공급을 했고요. 최근에 와서도 부동산 시장이 지방 같은 경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공급량이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역 경제 중에서도 수를 따지긴 뭐하지만 3군 이하의 중소주택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점점 적체가 되게 되면은 부도 위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 또한 미분양으로 인해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부도가 우려되고 특히 올 연말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미분양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인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산업부 김지영 기자,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김 기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미분양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6만 2천여 세대인데요. 수도권은 전체 미분양 중 9,445세대를 차지했는데 지방은 무려 5만 2천여 세대였습니다. 네, 6만여 미분양 중 지방이 5만여 세대를 차지했으니 지방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 중에서도 전라남북도는 각각 1,600여 세대에 그쳐서 상황이 비교적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 경상도와 충청도 또 강원도는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경상도는 부산이 4,153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고요. 울산은 997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북의 경우에는 대구 달성군, 또 포항, 구미, 안동, 경주 등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강원도는 원주의 지역 전체 미분량의 42.5%가 몰려 있습니다. 4월 기준 충청도 지역은 전월에 비해 미분양이 소폭 감소를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미분양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1,7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충남 서산이 가장 좀 많은가 보죠? 충남 지역에서는 서산 지역이 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 지금 서울이나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일이 왜 자꾸만 생기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방 미분양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내몰린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아무래도 일치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방의 경우에는 혁신 도시 지정이나 뭐 수도권 부동산 침체로 최근 10년간 공급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돼 공급이 늘어났고요. 근데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거제나 또 창원, 군산은 지역 산업이 침체되며 아파트 수요가 줄었고요. 또 조선 자동차 산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뭐 이런 게 기반 산업이었던 경남 대부분 지역의 미분양도 많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미분양 원인으로 분양가가 너무 높았다는 점도 꼽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의 경우 신축 아파트들의 평당 분양가가 980만 원 정도였는데요. 뭐 베란다 확장이나 빌트인 제품 등을 추가하면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있는 주변 시세보다 비쌌는데요. 뭐 가뜩이나 지역 경제도 안 좋은데 분양가는 높으니까 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 강원도의 경우에는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도 평당 분양가가 992만 원이었습니다. 인근 단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같은 평수 기준으로 분양가가 뭐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가격이 좀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방 미분양 사태 이거 장기화되고 범위가 더 넓어지면은 지방 건설사들 상당한 타격이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뭐 자기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이제 빚을 내서 일단 공사를 한 다음에 분양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면 그걸로 은행 빚을 이제 갚는 건데요. 뭐 이제 즉 공사비는 빌려서 이미 써버렸는데 분양이 안 되면 갚을 돈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뭐 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도 위험이 커지는 거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실 테고요. 뭐 규모가 작은 건설사일수록 재무 구조가 탄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도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건설업체 부도는 결국 돈을 빌려준 은행에게도 뭐 좋은 소식은 아닌 상황입니다. 주택산업 부실이 결국 금융기업 파산으로 이어졌던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이 때문에 업체들은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 가격 할인이나 입주 축하금 같은 것을 주면서 아파트 주인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뭐 할인 같은 것들이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아파트를 어떻게든 팔아보기 위해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는 점인데요. 결국 업체 간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 너도 나도 할인을 하다 보면 이익은 더 안 남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지방 건설사 줄 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최병호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태가 좀 굉장히 심각하다는 내용. 미분양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관망을 하고 있고요. 미분양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정부는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달에 자유한국당의 장석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 무분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그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간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지역 산업이 위축되면서 지방의 미분양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미분양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완공된 아파트에 분양을 하고 있다는 그 플랜카드가 걸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장 의원은 지방 주택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방의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이렇게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제 지원을 통해서 지방의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방의 주택 시장을 살리면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좀 일시적인 뭐 땜질식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볼 때는 뭐 무조건 지어놓고 네. 보자 이런 것이 문제였다. 네. 그리고 너무 가격을 높이 네.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또 이렇게 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그 아무리 건설사가 그렇더라도 시장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전혀 보지 않고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다시 네. 말하면 망할 게 뻔한데 지어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네. 이 근본적인 대안이 뭡니까? 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미분양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공급 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미분양이라는 것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과 정부의 택지 공급 정책과 그 건설사의 어떤 마케팅 전략,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 좀 실패한 것 아니냐, 맞물려서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정책 측면을 보면 일단 주요 미분양 지역인 그 인천의 검단 신도시의 경우에 2기 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반 시설이 전무해서 신도시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검단과 서울 사이에 또 3기 신도시를 지어버렸으니까 교통난은 더 가중될 것이고 2기 신도시인 검단의 아파트 값은 떨어질 것이 불효보다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 신도시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부의 택지 공급 정책이 전국적 단위에 걸쳐서 실패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두 번째로 건설사 측면에서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앞서 장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그런 세제 지원 형식의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사 특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미분양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기업이 만든 상품이 인기가 없어서 안 팔리고 있는 건데 이것을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서 안 팔리는 것을 팔게 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그 현재의 선분양 말고 후분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선분양은 건설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택지를 산 다음에 입주하려고 하는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인데요. 미분양이 날 경우에는 건설사 주도산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를 90%까지 지어놓고 분양을 받는 자금을 충당하는 후분양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것도 좀 땜질 처방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부동산 수요에 맞춘 택지 공급을 해야 하고 건설사들도 그에 맞춰서 일단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거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지방 경기와 부동산 수요에 맞는 아파트 공급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실무에서도 보면은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있다 이런 루머들 네, 결국에는 안 돼서 또 허가까지 났다가 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네, 이 근본적인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 문제가 바로 또 연결이 돼서 그렇죠.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내용은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두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부 최병호 산업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